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도내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 춘천에 이어 원주에서도 헌재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파란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매주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헌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한다면 이를 빌미삼아 내란 세력은 더 기세등등하게 설칠 것이며 이에 원주 시민들은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지난주 춘천에서 지성희 신부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침묵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원주에서도 천막 농성이 시작되면서 강원도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3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회도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원주와 횡성, 춘천과 홍천, 속초와 양구 등 곳곳에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파면을 외쳤습니다. 즉각 파면하라! 시민들은 내란 혐의가 명백한데도 판결이 늦어지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인가? 온 국민이 이러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인가? 우리의 민주적 뜻을 관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12.3 계엄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의와 부정의,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진영 갈등으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호해야 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승패가 아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김진아 군수, 이번에는 상당수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진아 양양군수가 첫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더니 이번 재판에서는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적었는데 김 군수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특히 현금 교부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교부는 받았지만 용도 변경 약속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반면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 민원인 측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여성 민원인 측은 김진아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일부 증거 의견에 대해 증거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김 군수 지지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김 군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수의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 피고인이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속초시가 승격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속초시지의 내용 오류를 두고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명예와 인권이 훼손됐다며 해당 책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반성을 한다면서도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는 지난 2006년 발간한 속초시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6억 원을 들여 지난해 7권 구성의 속초 시지를 발간했습니다. 속초문화원이 발간 업무를 맡았는데 일권에 수록된 역사 부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간첩 조작 사건을 고스란히 넣은 겁니다. 이 사건들은 최근 들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 피해 단체는 속초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와 해당 책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납북 어부자들은 스스로 넘어간 거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을 쏘고 가면서 강제로 끌고 넘어갔는데. 오래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까지 정부 발표 그대로 이름과 사진까지 책에 실은 것은 유족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죄 판결 받은 지가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고통으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 억울합니다. 속초문화원은 앞서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집필 기준일이 2023년 7월이었다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건과 기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와 오류, 오기 등은 수정해 올해 8월 중에 게시하겠지만 전량 폐기나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타나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작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시지나 군지를 이렇게 다시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서.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은 속초 시지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었고 육군 보안사령부의 고정 간첩단 사건도 고스란히 실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초문화원과 집필자 등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오랜 기간 체육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태백시는 체육 행사를 직접 열거나 다른 단체에 맡겨 진행했는데요. 일부 체육 행사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태백에서 열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대회를 주최한 태백시와 체육단체는 남녀 복식과 혼성 복식, 단체전에 700팀을 접수해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회 규모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국의 모든 배드민턴 대회 규모를 모아놓은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136팀, 270여 명만 실제로 참가했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팀도 없고 해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회를 열기 위해 태백시는 대회를 맡은 체육단체에 모두 5,400만 원가량을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대회 예산 집행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참가 인원보다 규모를 부풀려 대회 용품과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모든 참가팀이 5만 원씩 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대회를 여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5천만 원 이상 더 쓰였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단체전도 분명히 게임이 없는 거로 돼 있었는데 단체전 그 시상금이 나간 거로 돼 있었다는 게 가장 또 큰 문제였죠. 이에 대해 태백시는 체육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배드민턴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지 못해 참가 인원이 적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또 대예산 집행 서류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보조 단체에 지금 소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태백시는 해당 체육단체의 소명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혈세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태백시도 책임이 크다고 꼬집습니다. 한 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58개 대회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태백 씨는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를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다음 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한 달 앞두고 강릉에서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 함께 사는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과 매일 함께 등교하는 황유라 씨. 한때는 아이의 장애와 남들의 시선에 낙담해 외출도 꺼렸었지만 엄마가 먼저 변해야 세상도 바뀐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부모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바라는 건 어떤 큰 도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지켜봐 주는 겁니다. 방과후 활동도 하고 하지만 이제 센터를 다니면서 저희 아이의 이제 갑작스러운 행동들이나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이 속상한 편이고요.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0만 명, 강원도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도 있고 지적 장애, 뇌병변, 자폐 등 발달 장애도 있는데 막연히 힘들겠다는 생각 대신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강릉시와 강릉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인의 날을 한 달 앞두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중증 지체 장애인인 강사는 자신의 성장기를 통해 매 순간 어울려 살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도움이 용기로 변했고 선생님은 한 번도 하루도 안 거르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한 명도 안 빠지고 저희 반 모든 애들이 저를 다 업었어요. 대학에 가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생겼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 지나온 모든 시간 뒤에 특별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난 너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평생 목표였는데 그렇게 널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 노력이 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고. 지자체별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여러 사회 참여 욕구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도록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고성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접경지역 주요 15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개최지인 고성군은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과 소음대책 지역 설정 협의안 등을 내놨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에서도 지방 소멸 대응이나 오물풍선 대남 방송에 관한 해결책 요구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접경지 관련 안건을 협의합니다. 정선군이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4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정선군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47곳 2,478명을 위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최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 등 23종의 지원 품목과 지급액을 결정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검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간 18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3일간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됩니다. 강릉시가 벚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하고 상춘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대표 벚꽃 명소인 경포대 일원에서 2025 경포 벚꽃축제를, 강남동 남산에서 남산 벚꽃축제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지도에 실었고 강릉에서 벚꽃이 가장 빨리 피는 교동 소롤 블라썸도 소개했습니다. 또 숨은 벚꽃 명소에 홍제정수장, 화부산, 남대천 일원 등 지역 주민들만 알던 명소를 포함해 강릉의 최북단 벚꽃 명소 주문진 향호와 최남단 옥계면 현내리 등 모두 9곳을 지도에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오늘 지난 13일 양양군 한 도로변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에서 윤석열 이름을 도려내고 그 위에 이재명을 적은 70대를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남성은 현수막을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해시는 모두 6천만 원을 들여 행정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동해시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